안녕하세요. 성사와 양군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를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거침없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다시 재개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조에서 16강 진출을 노리는 FC 서울이 지난 경기 리뷰와 다음 경기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펼쳐지는 일정인 만큼 스쿼드와 전술적 부분은 같이 다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경기 서울은 국가대표 윤종규 선수와 주세종 선수가 빠지고 팀의 베테랑이자 핵심 기성용 선수와 고요한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아시아 쿼터 외인 알리바예프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카타르 길에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경기 서울은 2000년생 이인규 선수가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고 김진성 선수 또한 프로 무대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아챔 조별 3차전은 태국의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와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베이징과의 경기 리뷰와 치앙라이의 프리뷰를 동시에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사입니다. 2조 순위부터 보시겠습니다. K리그 팀 중에서는 FC 서울이 21일 토요일에 가장 먼저 경기를 펼쳤습니다. 베이징에 아쉽게 2대1 패배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고요. 베이징이 그 틈을 타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조에 속한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와 멜버른 빅토리는 오는 화요일 각각 서울과 베이징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재개합니다. 그럼 이제 FC 서울의 지난 경기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은 국가대표 윤종규 선수와 주세종 선수가 빠진 가운데 김진야 선수가 우측 풀백에 그리고 오스마루 선수를 전진 배치해 4-2-3-1에서 살짝 변화를 준 4-1-4-1로 나섰습니다. 서울은 8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최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김진야 선수가 연결한 볼을 오스마루 선수가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당해 뺏기고 말았습니다. 서울 수비들이 재빨리 복귀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지역에서 찬스를 내준 탓에 결국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은 실점 후에도 게임 플랜을 바꾸지 않고 최후방 빌드업을 시도했는데요. 베이징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전반 중반까지 하프라인을 넘어서는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조영욱 선수와 정한민 선수가 좌우 위치를 바꾼 것이 효과를 보면서 서울의 공격 전개에 숨통이 튀었는데요. 경기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할 때 전반전이 종료되어 보는 저희도 아쉬웠습니다. 후반전 초반 고강민 선수의 짧은 얼리 크로스를 한찬희 선수가 부드러운 퍼스트 터치에 이어 기습적인 터닝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게임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서 서울이 빌드업으로 전진하면서 다이렉트 패스 빈도도 줄어들었지만 이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역습을 허용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성사가 라이브로 빨리 동점골을 넣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순간 베이징의 역습을 저지하지 못하고 추가골을 허용했습니다. 아크 근처까지 다가온 알란에게 김진야 선수의 수비 방해가 약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곧이어 김민재 선수의 핸드볼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한 골 따라붙었지만 득점 후 흥분한 탓인지 체력적인 문제인지 서서히 패스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베이징도 다시 한번 강한 전방 압박으로 서울을 견제했습니다. 서울은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1대2 패배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서울의 전술 분석과 스쿼드 상황은 성사가 전하겠습니다. 슛! 서울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맞이해서 4-2-3-1에서 살짝 변형된 4-1-4-1로 나섰습니다. 윤종규 선수의 빈자리는 김진야 선수가 메꿨고요. 오스마르 선수는 전진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4-1-4-1에서 오스마르와 김원식 두 선수를 동시에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2선으로 한승규 선수와 한찬희 선수 또는 조영욱 선수를 중앙으로 옮기고 측면에는 스피드에 큰 장점을 보이는 이인규 선수나 가벼운 부상으로 알려진 권성윤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라면 더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경기 서울은 최후방 빌드업이라는 게임 플랜을 들고 나왔는데요. 전반전 중반까지는 베이징의 강한 압박에 빌드업이 효과적으로 풀리지 않고 다이렉트 패스로만 공격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마저도 우측으로 많이 쏠려 박주영, 한찬희, 조영욱 선수의 동선이 겹치게 되면서 다이렉트 패스 이후 크로스 시도라는 반복적인 루트로 효율적인 공격 작업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울은 K리그에서 여유로운 공격 템포로 3선 자원의 스위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측면을 흔드는 빌드업을 자주 보여줬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선제골 실점 때문인지 급한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 4-2-3-1에서 4-1-4-1로 변경되면서 오스마르 선수가 2선으로 올라가 3선 자원이 평소보다 한 명 없었던 점도 측면 스위칭이 부족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수비 압박 시점은 하프라이 센터 서클부터였는데요. 박주영 선수의 압박을 시작으로 팀 단위 압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스마르 선수나 한찬희 선수의 압박이 한 템포씩 늦어지면서 베이징의 빌드업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상대 센터백들을 오스마르 선수와 한찬희 선수가 위치에 따라 박주영 선수와 함께 압박하는 역할로 남은 한 명이 베이징의 중원 선수를 마크해야 하지만 이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베이징은 어렵지 않게 중원 빌드업에 성공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위치에 따라 오스마르나 한찬희 선수가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비 형태를 4-4-2 플랫으로 시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서울의 전술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공격 찬스 대비 득점력이 부족하고 이에 반해 역습을 통해 실점하는 루트가 자주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경기에서도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됐습니다. 슈팅 숫자는 8대3으로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3개씩 동률을 잃었고요. 베이징은 모든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37대 63의 점유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이 빌드업으로 하프라인을 넘어오기 힘겨워하는 모습도 꽤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패스 강도가 약하고 뻔한 패스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디 페이크 없이 정직하게 패스하고 이마저도 패스 속도가 느리니 상대 입장에서는 뻔한 패스가 눈에 보이고 압박을 늦게 출발해도 금방 캐치할 수 있는 패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동료들의 퍼스트 터치가 착착 붙을 것이라고 믿고 더 강하고 빠른 속도의 템포 패스로 빌드업을 진행해야 더 원활한 최후방 빌드업이라는 컨셉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서울이 승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FC 서울의 조별리그 3차전 상대는 전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용래 선수가 속해있는 태국의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입니다. 치앙라이는 지난 시즌 클럽 역사상 첫 번째 리그 우승에 성공했고요. 올해 아시아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썩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리그 2위지만 선두와 승점 6점 차 거기에 2경기나 더 치렀고요. 3, 4위 팀들보다는 3경기나 더 치러 리그 순위는 언제든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리그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숫자는 서울보다 좋아 보입니다. 리그 2위 팀인 만큼 득점력과 실점률은 무난해 보이지만 서울은 K리그 최소 득점팀으로 0점대의 득점력과 두 번째로 높은 실점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폼 또한 양팀 모두 기대한 만큼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은 1승 1무 3패, 치앙라이는 리그 경기밖에 없었지만 3승 2패로 지난 시즌 챔피언의 면모를 쉽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슛! 베이징 고안과 멜버른 빅토리의 경기가 화요일 저녁 7시에 먼저 시작하고요. 밤 10시에 FC 서울이 치앙라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립니다. 이렇게 FC 서울의 지난 경기 분석과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와의 다음 경기 내용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사흘 만에 펼쳐지는 일정인 만큼 지난 베이징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서울의 경기 내용과 전술 분석이 다음 경기 프리뷰에도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전술적 리뷰도 많이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K리그 팀이 모두 16강 8강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클럽과 리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FC 서울이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와 2연전을 두드럽해서 승점 6점을 꼭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준비되는 대로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